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지나가는 하루입니까? 누구나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나를 뒤쫓는 건 바로 내 등 뒤에 머물고 있는 높은 기대치들일 겁니다. 얼룩진 세상, 우리가 정말 요즘은 이 돈으로 얼룩진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세상이 나를 정말 이 무서운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름다운 길이지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한 동굴 같기도 하죠. 무언가 항상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빈자리가 있어서 이 뒤돌아보려고 하면 어느새 같은 자리에 던져지고 마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묻게 되죠.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숨을 쉬고 있는가? 이 남들이 얘기하는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은 허상이 아닐까? 그럴 때면 어느 조용한 시골에서 이 새벽 안개 맑은 공기와 소리를 마시면서 또 늦은 밤에는 포근한 달빛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 지치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참 유한한 것인데 말이죠. 우리의 인생 책 한 권으로 비교가 되는데 이 책 한 권 다 읽을 때쯤에는 세상이 좀 달라 보일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또 세상의 굴레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는 싫은데 말이죠. 인생을 또 이 삶을 별빛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아스팔트 길을 멋진 스포츠카로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편안한 바지를 입고 이 바람도 불고 울퉁불퉁한 길, 그런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어제처럼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듯하네요.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정수라의 환희. 자, 여러분들께서 요즘이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또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이 방금 전 업데이트된 이 하와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보고를 보니까요. 조금 나아질까요? 이 숫자가 조금 이 앞자리 숫자가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65건의 새로운 확진 환자가 지금 이 보고가 됐습니다. 뭐 700건, 800건 이렇게 올라갈 때 생각을 하면 이틀 연속 500대 자리라서 이제 조금 이 잦아들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이 갑자기 어디서 이 집단 감염 사태 하나만 발생이 돼도 이 숫자는 뭐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 보면은요. 하와이가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이 백신 접종률이 부진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방역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1000건이 넘어가는 그런 이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FDA가 파이저 백신에 대해서 비상 사용 승인이 아니라 이제 정식 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와이 곳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시려는 분들 늘어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당국의 이 희망 섞인 예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백신 접종률이 정말 높아지게 된다면 이 파우치 박사 말대로 우리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방금 전 올라온 속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하와이가 오늘 565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오아우에서 이 사망자 한 명이 지금 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중에서 434건이 지금 오아우에서 나왔고요. 66건이 마우이, 그리고 59건이 빅아일랜드가 지금 숫자가 확실히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3건이 카와이, 그리고 이 3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 방역에 힘을 쏟고 계시고요. 또 주의를 기울여 주고 계신데, 어제 이제 릭 블링지아드 시장이 이미 새로운 방역 요건에 대한 발표를 했죠. 물론 이제 모임의 그 숫자를 제한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큰 그런 이벤트들, 모임들
이런 것들에 지금 그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조치를 지금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이 큰 규모의 모임을 제한하는 지금 오하우의 릭 블링지아디 시장의 새로운 명령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데비리게 주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하와이로 여행 오기가 좋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객들 하와이로의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런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제재 조건이나 방역 조건은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국제 뉴스는 역시 이제 탈레반과 관련된 그런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들을 다 지금 대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뭐 관계자들이 이달 말까지 대피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국방부도 31일까지 아프간 대피 완료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인 모두 대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입장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탈레반의 협조에 달렸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하와이 소식과 연관되면은요. 하와이안 항공, 이 하와이안 항공도 지금 아프간 대피 작전에 항공기가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잇따라 요즘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나 임신부들, 이 임신부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께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면서 애원했었지. 돌아갈 곳 없는 난 어떡해. 제발 이러지마 부탁이야. 너 떠난 난 멍한 이별만 보면 울다 웃곤 했어. 그런데 너 사랑을 말하는 거니 싫어. 이젠 싫어. 너의 사랑을 받은 이유로 나는 버려야 했어.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네가 난 향해 없는 날 버렸기에. 너 떠난 후 난 멍한 이별만 보며 울다 웃곤 했어. 그런데 너 사랑을 말하는 거니 싫어. 이젠
베이시스였습니다. 내가 날 버린 이유. 자, 날씨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이 예전에는 허리케인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열대성 폭풍 후에 저기압의 잔여 세력만 남아있는 이 허리케인 린다 있잖아요. 이 린다의 잔해가 이제 어제까지 계속해서 하와이 제도 인근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바람도 불었고 또 많은 비도 내렸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사실 이 걱정도 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는 올 여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가 반가웠다라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 어젯밤까지도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이 발효가 됐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 이 카와이 카운티 같은 경우 이 전 지역에 갑자기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고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주의보를 발효를 했었죠. 그리고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홍수주의보가 계속해서 하와이 전 지역에 발효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아후 같은 경우도요, 일부 지역, 특히 이제 올로마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윈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 이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도 이 높은 파도에 대한 주의보가 발효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오늘 6시, 저녁 6시까지 대부분 해역에도 지금 이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날씨에 뭐 바닷가들 많이 찾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 정말 주의 기울여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까지 이런 날씨 좀 이어지다가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날씨가 이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보관들은요. 지금 이 트레이드 윈이 전형적인 트레이드 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도 또 이 비구름대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오후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전 허리케인 린다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 지역, 특히 이제 윈월드 지역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어제 시간당 1인치에서 2인치까지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비로 인한 큰 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비가 내렸는데 사실 반가운 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와이를 봤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전 지역의 한 64%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40% 정도 되는 곳은 정말 뭐 이 중간 정도 가뭄보다 더 심한 그런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비는 뭐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이 반가운 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피해는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곳저곳 조금 이 피해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트 오아후 지역에서 월요일 밤에 이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한 주택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손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한 밤 9시쯤에 이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산 쪽에 또는 경사진 쪽에 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낙석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지 그런 처치도 하셔야 되고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나면 아무래도 집안이 좀 이 부드러워지고 또 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산에 있던 바위 같은 것들이 굴러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근에 이런 혹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대비들 하셔야 되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간이차고의 이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이 그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멈췄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바위가 굴러떨어질 때는 지진이 난 줄 아셨답니다. 정말 그렇게 큰 소리가 났고 이 충돌하기 전까지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지금 목격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집안 같은 것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그 주택들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방비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어제 데비리게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행객들에 대해서 필수적인 비즈니스 여행을 제외하고는 하와이 오시는 거 좀 재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와이로 여행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오지 마시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본토에서 오시는 그 방문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로컬 주민들에게도 지금 함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곳이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좋지 않죠. 또 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미 아시다시피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항상 줄 서 있고 렌트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와이로 오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휴가를 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데비리게 주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오지 마시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많은 분들께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특히나 지금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하와이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놀룰루 릭 블링지아드 시장이 어제 대규모 모임을 축소하고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이 조치는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아후의 모임의 규모는 실내는 10명, 실외는 2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모임을 지금까지는 시당국에게 플랜을 제출을 하면 특히 이제 전문적인 조직위원회가 조직한 그런 대규모 모임은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실내 10명, 실외 25명 이렇게 모임의 규모를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부터 적용되는 이 명령은 28일간 유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콘서트라든가 루아우라든가 또 운동 경기라든가 장례식, 결혼식 이런 이제 행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수용 가능한 인원의 50%만 여러분들께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뭐 이건 사실 이 변화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레스토랑의 입장에서는 큰 그런 변화를 겪지 않으셔도 되죠. 그 대신 그룹은 10명까지, 이 10명 이하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 그 아주 대표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병원이 다 차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이 각 카운티 수장들이 이런 제재 조건들, 이 릭블링지아드 시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카운티 시장들도 유사한 그런 조건들을 지금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규모가 큰 모임을 피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목표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시당국이 이 조치를 내일부터 시작하고 단속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 퀸스 웨스트 병원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이 퀸스 병원 그리고 스트라웃 병원 같은 경우 이미 중환자실이 다 찼다라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데비리게 주지사도 어제 하와이로 관광 또는 여행 오지 마시라라는 얘기만 했지 실제로 이제 추가적인 제재 조건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다시 지금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었죠. 하와이 관광청이 7월달 하와이 호텔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객실 점유율도 이 팬데믹 시작되기 전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높아지고 또 이 요금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호텔 업계가 서서히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이 정상 운영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환자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고요. 설사 이제 관광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이런 일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병원들이 이 중환자실이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일반적인 입원 환자로 병원을 찾으시거나 또는 이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시려고 하면 요즘은 입원하기도 쉽지 않으시고 또 수술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이제 병상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처럼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시면 보십니다만 이 텐트 치고 밖에다가 지금 이 분류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지금 점점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병원 시스템을 압도할까봐 지금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사례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수단은 이제 락다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다시 내리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만 그 카드도 지금 주지사 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부활하겠죠. 일단 이 미츠라트 그 하와이 카운티 시장, 빅아일랜드 시장이 요청한 대로 이 사전 테스트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도착 후 테스트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될 수도 있을 거고 말이죠. 여러 가지 제재 조건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제재 조건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만 해도 그렇게까지 제재 조건을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나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하와이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이 여행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이미 지역 사회로의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우리가 이유로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 각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진섭입니다. 홀로 된다는 것. 아주 담담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네. 아직 못한 말들이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리고 싶어. 오랫동안 늘 그렇게 갇혀서 지내왔네.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봤었네. 나의 앞을 가로막던 수많은 벽들에 너처럼 그대로도 원하던 내 마음들. 하지만 나 이제는 컸어요. 나에게는 또 자그마한 날개가 있어요. 날개는 바로 나의 꿈이었어. 난 지쳐있지 않겠어. 이제는 정말 눈속받기 싫은데 정말 다행이야. 있어.
언타이틀이었습니다. 날개. 자, 루익 블링지아드 시장이 어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 새 그 명령은 내일부터 발효가 되고요. 28일간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 28일간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내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 규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임의 규모는 실내는 10명, 실외는 25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대규모 모임들, 이벤트들, 또 전문적으로 조직된 그런 그 행사들 이런 거 이제 예외 규정을 적용을 받고 시당국의 플랜을 이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해서 사실 이 큰 그 대규모 모임들도 계속해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내 10명, 실외 25명까지만 이게 지금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모든 대규모 모임은 취소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결혼식, 장례식, 또 컨퍼런스, 뭐 콘서트라든가 라이브 이벤트라든가 또는 티켓을 판매하는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호놀룰루시의 예측으로는 앞으로 28일 동안 계획되어 있는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조직된 최소 180개 이상의 행사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180개가 넘는 행사 중에는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것도 28개나 되고요. 500명 이상 허용됐던 것도 4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벤트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결국은 모임의 규모를 완전히 축소하든지 취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루익 블링지아드 시장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와이 지금 특히 이제 오아후에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여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지역사회 확산이 그 원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대규모 모임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많은 도움과 함께 몇 주 사이에 감염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면 이 명령은 조기에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28일간 뭐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간 내일부터 이 대규모 이벤트는 열릴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병원입니다. 이 병원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병원 시스템이 사실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와이 보건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와이에서 입원한 사람의 숫자가 410명입니다. 그중에 320명이 오아후에 있는데 320명 중에 60명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향후 2주 사이에 급격하게 환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3주 사이에 의료 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이 모이면 그중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한 20%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25명으로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최소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43%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더 이제 그룹을 크게 하면 예를 들어 100이다라고 봤으면 그 중에서 누군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자가 나올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금 시 당국에 안전 계획서를 제출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만들어서 모임이 이제 캔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들을 더 많이 만드셔서 시 당국에 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셔야 그리고 나서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 열릴 수가 있죠. 근데 승인 받기가 요즘은 이제는 내일부터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벤트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28일간이 쉽지 않은 기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금 뭐 콘서트 프로모터들도 그렇고 또 이 이벤트들 기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장의 이런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고삐를 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조치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아마 웨딩 업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웨딩 업계가 지난 팬데믹 때 정말 큰 피해를 보다가 다시 이제 붐을 이뤘었죠. 그래서 이 하와이로 오시는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웨딩 업계는 눈꽃 틀 새 없이 바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부터 이 명령이 새롭게 또 내려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정적인 도움이 없다면 앞으로 많은 웨딩 업계가 또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그러면 야외 결혼식 하면 되지라고 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조치가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웨딩 산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그야말로 이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대규모 이벤트들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하셨던 비욘드 반고호 이 이벤트 있잖아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이벤트도 역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티켓 가지고 계시고 이거 가봐야지라고 미뤄두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가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가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이벤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까지만 지금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티켓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구경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까지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티켓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못 가신다라고 하시면 이 티켓은 자동적으로 리펀이 될 거다라고 지금 조직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bangohonolulu.com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원 지금 이 침상 베드가 모자란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요. 각 병원들이 지금 병문안을 하시는 방문객들의 지금 수도 또 방문객들에 대한 규정도 강력하게 지금 바꾸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테 모아날로아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 지금 방문객 규정을 변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병원을 방문하실 분들 계시다면 당연히 백신 접종 완료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거나 또는 테스트 받으셔서 음성 판정을 받으셔야 병원에 방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카이저 모아날로아 병원 가실 분들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카드를 소지하시거나 또는 이 테스트 음성 결과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 한 명당 가실 수 있는 이 방문객의 수도 제한이 됩니다. 한 명당 한 명 받으실 수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여러분들 병문안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조치는 대부분의 병원들로 지금 확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연히 마스크 쓰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이저 퍼머넌트 웹사이트 kp.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요. 최성수의 해후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그의 큰 따님 손동희 권사께서 쓰셨는데 거기 서문을 쓰신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어떻게 썼느냐. 부산 철왕진교회에서 손양원 목사가 부흥회 셋째 날에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쪽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내 눈이 떠졌다! 내 눈이 떠졌다! 내 눈이 떠졌다! 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울고 감사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옆에서도 방언이 터지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병도 나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그 교회 김종기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고아 출신이에요. 안 해본 것 없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결국은요 베데스다 신학대학을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라스베가스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목회하고 계신데
우리 교단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유일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 수목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처럼 아주 힘들게 그렇게 안수 안 해. 아니 그러면 안수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단에 찬양대와 같이 병이 든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한 40분씩 그렇게 하면은 병이 다 나아버려.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원수마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한 영이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다. 원수마귀가 떠나고 찬양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예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동이 나야 돼요. 눈물 나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콱 쏟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물결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것은요, 안 된다니까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찬양만 골라가지고 피찬송하고 할렐루야 회개 찬송하고 성령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 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시와 노래는 내 달픈 양식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며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김광석의 나의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톡톡톡 이 시간 요즘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전해드리느라고 여러분들께 이 정말 다른 소식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지금 뭐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그 전역에 있는 미디어들 다 상황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 특히 요즘 이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정말 확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백신 맞지 않은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태아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특히 이제 이 뉴스들을 미국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이 헤일리 리처드슨이라는 간호사가 올해 이제 32살이었는데요. 임신 7개월째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복중의 아이와 함께 눈을 감았다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아이 걱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요, 이분이.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코로나가 감염된 이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3주 만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둘째 아이 임신 계획을 세운 뒤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신 접종이 태아에게 미칠 부작용을 걱정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임신부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들이 코로나로 숨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30대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한 뒤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이는 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았는데 본인은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 거죠. 이 여성 역시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던 임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가족들 역시 사망한 이 임신부의 마지막 소원이 모든 사람이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플로리다 주에서는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아이를 낳은 뒤에 사망한 여성이 2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CDC는 임신 20주 전에 파이저 또는 모더나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여성의 유산율은 정상 범위다.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유산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률은 지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CDC 집계 기준을 보면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임신부는 전체의 23.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임신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조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태아도 위험해지고 또 임신부의 사망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신부들은 백신보다 코로나 변이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면서 이 백신 접종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정말 이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시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이라도 코로나 이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 파우치 박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우치 박사 말도 보장은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압도적인 숫자가 백신을 맞아야 이 집단 면역 수준이 도달이 되는데 지금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일 겁니다. 물론 이 백신이 정식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할 거다라는 데는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여전히 백신 접종을 기피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각 기업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요즘 이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식 승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는 데는 큰 힘을 얹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겨울 정도 되면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백신 승인은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기반을 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정말 컨트롤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 접종률도 글쎄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곳도 지금 뭐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그렇게까지 빨라지지 않고 있는데 응급실 찾으시는 병원 찾으시는 코로나 환자의 숫자는 아주 놀라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말 토요일 하루에 입원한 환자만 57명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 부족 현상 때문에 참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말 동안 본토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간호사 인력이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요. 원래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이 지금 의료 인력이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원들이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고 지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50명 정도 되는 순회 간호사와 호흡기 치료사가 도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도착한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추가로 이 도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병원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께서 이 최대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주당국의 데이터로는 하와이 주민의 6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공무원에 대한 주 그리고 각 카운티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요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마감일이 지났죠. 호놀룰루 카운티 같은 경우 지금 이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이 보고 마감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600명 이상의 호놀룰루 카운티 이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이 한 640명 이상 된다라고 해요. 카운티의 공무원,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 요원,
이 대부분 지금 카운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640명이 면제를 신청하거나 이제 해고될 수 있는 기한, 그게 이제 월요일이었거든요, 어제. 이걸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릭 블링지아드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 이 백신 접종이 최선의 선택인 만큼 이 대부분의 지금 이 공무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파이저가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카운티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긴 예외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운티에 1,877명의 근로자들 중에서 94.1%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642명 정도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아예 테스트 옵션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정식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백신 맞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닙니다만 이 백신 접종, 특히나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지금 완료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데드라인이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이유로 블링지아드 시장이 기한을 일주일 연장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한 640명 이상 되는 이 카운티의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참 이런 공무원들도 그런데요.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가 업체들,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 접종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들 밤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숨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맑은 내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꿈물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수아진의 파초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축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정말 알 수 없던 나만
빛을 내리고 She's the girl, wow, she's the one. 모든 건 너로 인해 변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수 없던 너만의 향기가 느껴져. 세상은 네가 있어 변해. Let it change.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수록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수록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차가운 내게 온기를 준 너의 미소. 클래식화이의 She Is 였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 시당국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렌트 그리고 유틸리티 보조 프로그램 아직까지 자리 남았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새 찼답니다. 자, 5,000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신청 접수 받아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주말까지는 한 4,400건, 4,500건 이 정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지금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이 5,000건 받은 걸 처리를 하고 이제 여유가 되면 9월 달에 다시 재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 재개한다라는 소식 들으시면 그때 이제 다시 또 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이미 그 한 7,000가구, 오아우에 7,000가구 이상이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여기에 지금 풀린 돈만 한 5,800만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금 프로그램이 4월 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혜택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렌트비는 2,000불까지 또 유틸리티는 500불까지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2,500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죠. 이 세입자에게 돈이 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또는 유틸리티 회사 업체 쪽으로 직접 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돈이 전달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중단이 됐다라는 이야기 들어와 있고요. 9월 달 이게 이제 오픈된다라는 소식 들려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요즘 또 좋은 이야기는 없나?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없나?
그런 소식들 찾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상황 이야기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그 마음이 메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좋은 이야기, 또 우리를 좀 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감동 어린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로컬 소식 보시다 보면 아마 이 소식 꼭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폴리네시안 컬처럴 센터를 방문했었던 한 군인이요, 거의 그 익사할 뻔했었던 소년을 살리는 그런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지금 전해드리는데, 육군 서전트 앤토니 턴스털이라는 육군 중사가요. 사실은 이 폴리네시안 컨트롤 센터에 갔다가 한 소년이 그 물에 빠져서, 러군에 빠져서 거의 익사하기 직전이었는데 재빠른 행동에 나서서 이 소년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중사는요, 훈련을 받은 응급 의료 요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물에서 이제 꺼내자마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CPR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군인들이 911에 911에 전화를 하는 동안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소생시키면서 안정을 시켰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이제 퀸스 메디컬 센터로 이송이 됐고요. 추가 치료를 위해서 모아날루아 메디컬 센터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소년의 가족들이 정말 지금 이 중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 인사를 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민인데요.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고 해요. 이 선행을 한 이 턴스털 중사 같은 경우 정말 본인이 적절한 그 시각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료 훈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계속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이 군대가 본인에게 이런 의료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일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곳곳에서 응급처치 이 기술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배워두시면 이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좀 배워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같은 때 특히나 이런 이 스킬들이,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니 그대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돼
아직 늦지 않으니 조금만 더 늦게 안아준다면 그래 떠나는 내가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이동원의 이별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 듣다 보니까요. 날씨도 그래서 그런지 이 가을이 좀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 드는데. 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16살의 용의자 사이캅에 대한 호놀룰루 이 경찰들의 총격 사건, 이게 이제 무죄 그 판결이 났죠. 무죄라기보다는 기소되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놀룰루 그 검찰청 같은 경우 지금 스티브 알름 검찰총장이 판사의 판결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이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3명의 호놀룰루 경찰관들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거다라고 스티브 알름 이 시 검찰총장이 밝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경찰관들이 다시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금 이 민사 소송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형사 소송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이캅의 가족 이 변호사 같은 경우 이미 시를 상대로 해서 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호놀룰루시가 또 하나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케이션 렌탈입니다. 이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베케이션 렌탈 이걸 지금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2019년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오아후 지금 이 오아후를 비롯해서 주 전역에 한 2만 개 이상의 베케이션 렌탈 가능한 프로퍼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800개가 오아후에서는 합법적인 베케이션 렌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게 이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제안서를 보면
일단은 지금 그 임대가 가능한 그런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리조트 에리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와이키키나 코올리나 쪽 그 옆에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서 어떤 최종안이 나오게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9월 1일에 지금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DPP가 여기서 이제 어떤 제안을 하게 될지 또 어떤 토론 내용이 진행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당국 관계자들 오아우의 지금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서 엄격한 규칙을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불법 베케이션 렌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불법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서는 더 그 조건들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빅아일랜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이 빅아일랜드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소식이 좀 반가우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와이에서 많은 이 학생들도 배우고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악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다들 우쿨렐레를 꼽으시지 않을까요? 자, 우쿨렐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일단은 뭐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악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저소득층에게는 이 우쿨렐레 괜찮은 우쿨렐레 하나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빅아일랜드에 있는 12개 공공도서관에서 이 26일부터 우쿨렐레 대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공공도서관에서 우쿨렐레를 돈 안 내시고요. 무료로 라이브러리 카드만 있으시면 3주 동안 대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이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뮤직 포 라이프 파운데이션과 이 제이크 시마부구로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손을 잡고 지금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누구나 우쿨렐레를 즐길 수 있고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지금 하는 건데요. 뭐 책 빌리듯이 우쿨렐레도 빌려서 연주해보고 또 이 배워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 우쿨렐레 요즘은 이제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집에서 그냥 그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요. 지금 우쿨렐레 이 버투오소죠. 이 제이크 시마부쿠로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라이브 뮤지컬 퍼포먼스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이 공연도 보실 수 있고 또 이 좋은 시간 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페셜 게스트들도 이벤트에 모인다고 해요. 이 페이스북 가셔서 제이크 시마부쿠로 뮤직을 여러분들께서 치시면 여기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12개 빅아일랜드에 있는 그 공공도서관에서 우쿨렐레 대여 프로그램 2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떠나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 한 방울 더 보여선 안 되겠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포지션의 I love you 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 보니까요. 이 킬라우에아 화산 있잖아요. 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킬라우에아가 지금 이 과학자들이 경계 수준을 한 단계 이 상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혹시 분출하나? 이렇게 걱정들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이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킬라우에아 화산 관측소가 이 킬라우에아가 분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잦은 진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의 그런 이 지진들이 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연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 주시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계 단계를 한 단계 지금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화산 관측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 새벽 한 1시 30분경에 연속적인 강한 진동이 포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140번 이상 이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어요. 뭐 진도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3.3 또는 뭐 규모 1 미만 정도의 그런 지진이었었는데 어쨌든 작지만 이 소규모의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흔들림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산 관측소의 과학자들은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혹시 이제 뭐 활동 변화가 포착이 되게 된다면 추가 메시지와 함께 경보 수준 변경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뭐 웹캠이라든가 위성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용암이 뭐 분출하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뭐 증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 전해질 때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로 옆에 이 활화산을 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와이가 정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산이기도 한데,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가 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비 소식도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끝곡은 최은옥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빗물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비 속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늘 기분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공간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미운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태풍으로 자라나기 전에 미움을 잘 다루어 내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오늘부터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이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